6년 전 결혼을 한 30대 여성 박 씨. 박 씨는 혼자 떠난 여행지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첫눈에 서로에게 끌린 두 사람은 1년의 열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하지만 박 씨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알지 못했던 남편의 모습을 발견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금이 갔는데요. 게다가 최근 박 씨는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결혼 전 두 사람은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이혼만큼은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는 각서를 작성한 건데요.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박 씨. 남편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이혼할 수 없는 걸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요,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30대 여성의 사연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소개를 했죠? 네, 30대 여성 결혼 6년 차인데요. 이 남편을 만난 것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가 우리가 29수라 그러죠, 9수. 네. 20대 마지막인데 직장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직을 고민할 정도로 직장에서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다음에 가장 친한 절친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합니다. 시리에 빠진 이 여성이 이거 9수, 이거 어떻게 극복할까? 그래서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혼자 훌쩍 떠났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공기에서 좀 이제 힐링을 하고 있는데 같은 남자를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카페에 가도 그 남자, 네. 길에서도 저 아까 그 남자, 또 미술관에서도 세 번째 만났는데 이 남자가 먼저 한국인이세요? 하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관광을 온 거죠. 그래서 네. 이 두 사람이 외국에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호감을 느꼈고요. 돌아와서 교제를 시작했고 교제한 지 1년 만에 축복 속에서 이제 결혼을 네. 하게 됩니다. 뭐 설명했지만 유럽에 갔는데 몇 번을 스친다고 하면 이건 인연이구나 그렇죠. 생각하고 거기까지 교제까지 하게 됐는데 결혼까지 했는데 결혼 생활은 또 순탄치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만남에서부터 결혼에 이르기까지는 엄청나게 낭만적이에요. 네, 극적이에요. 네, 그런데 결혼 생활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순탄치 않았던 것 같은데요. 둘이 살면서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아내가 보니까 남편의 새로운 모습이 보였어요. 네. 그동안 봐왔던 남편은 그토록 다정다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남편은 엄청나게 이기적이고 아주 냉정하고 차가운 성격이더라는 겁니다. 예, 예. 예, 거기에다가 이들이 또 갈등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었어요. 아내 같은 경우는 빨리 아이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검사를 다 받았는데 그 생물학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오죽하면 시험관 시술 좀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남편은 나 그렇게까지 해서는 애 낳고 싶지 않다 예. 이러면서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있다가 보니까 이 남편이 그렇게 아이를 갖지 않는 이유가 나왔어요.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아내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게 됐고 급기야 예. 헤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이제 결혼이 순탄치 않았고 이제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서로 이제 마음에 이제 상처를 주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특히 지금 보면은 남편이 이제 외도를 했고 유책 사유가 이제 남편에게 있는데 이혼하는 와중에 난관이 하나 생겼어요. 네, 아내는요 남편의 외도를 알았으니까 당연히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디 가서 종이 한 장을 딱 꺼내옵니다. 그게 뭔 종이냐면요, 이 두 분이 결혼하기 전에 각서를 썼는데요. 아내가 결혼을 할 때쯤에 주변에 이혼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결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게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야, 나 못 믿니? 우리 절대 안 헤어질 거니까 우린 죽을 때까지 부부로 살 거야 하면서 각서를 하나 작성합니다. 그 각서의 내용이 뭐냐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 이혼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라는 각서를 작성했고요. 서로 날인을 하고 교환을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이 남자랑 딱 결혼을 하고 결심을 한 거였는데요. 이 얼마 전에 이 남편의 외도를 알았기 때문에 이 부인은 이혼을 요구했는데요. 이 남편은 이 각서를 딱 들이대면서 너 약속 안 지켰으니까 내가 이혼은 해줄 수 있는데 위자료는 못 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말은 뭐 갑자기 각서를 내면서 얘기하니까 그럴듯한데 내용을 보면 이거 얼토당토 안 한 것 같은데 서로 결혼할 때 이혼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각서를 내밀면서 당신이 아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위자료를 줄 수 없다. 네.
이 논리가 맞는 거예요? 자, 이 부인의 심경은 네 글자로 표현이 됩니다. 어이상실. 네, 어이가 없는 거죠. 지금 이 부인 입장에서는 부인은 이 의미를 보는 거예요. 각서의 의미를 보면 자,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 부부는 사랑으로 이 고난을 헤쳐나가서 예. 결코 헤어지지 않을 거야. 근데 사랑은 어디 갔어요? 누가 유책 배우자예요? 네. 남편이잖아요. 아니 다른 여자를 만나놓고 와서 이제는 이런 각서를 들이밀다니. 그 어이가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보면 좋아요. 사랑은 식을 수 있지만 부부간의 예의와 도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 들면 의리로 산다 이런 얘기하는데 의리도 안 지켰잖아요, 남편이. 이제 결혼 6년 차인데. 그래서 아니 이걸 들이대는 이 남편의 속내는 뭐지? 그런데 그러면서도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이 각서를 결혼 전에 썼으니까 이 각서가 만약 효력이 있다면 법적으로 이혼을 못하는 건가? 예. 하는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이걸 참고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 건가? 이 마음에 좀 부글부글 끓기 네. 시작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뭐 잘못한 사람은 누군데 오히려 각서를 내밀고 지금 자기 주장을 펼치는 남편을 보니까 한없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연 보내주신 오늘 이 30대 여성의 궁금증을 정리해 볼까요? 절대 이혼은 안 한다는 각서 효력은 있는 건가요? 약속을 안 지켰으니 위자료 못 준다는 남편 정말인가요?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보죠. 뭐 결혼할 당시에 절대 이혼 안 한다는 각서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게 효력이 없을 것 같은데요. 누가 결혼하면서 이혼하겠다고 하면서 결혼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법적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뭐 계약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신분 관계에 관한 거.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기로 했다거나 네. 약혼처럼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아니면 물건을 사고 이런 어떤 재산 관계에 관한 거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계약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좀 밑도 끝도 없는 약속은 좀 법적으로도 이게 일단 첫째 계약의 대상도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약속이 너무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도 그렇지만 아니 그럼 절대 이혼 안 해준다라고 해놓고 자기는 뭐 밖에 나서 무슨 일을 하고 다니도 그럼 이혼 못 하는 데가 합니까?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이건 개인의 자유를 너무 제약하는 거라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민법상 계약의 자유가 저희 적용이 됩니다. 그 재산법에서는 뭐 많은 어떤 약속도 할 수 있고 계약이 될 수 있고 계약이라는 거는 의사 표시가 쌍방이 일치하고 그대로 하고자 하는 건데 이건 신분법이거든요. 신분법도 문제지만 아무리 계약의 자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너무 인륜이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약속은 무효가 됩니다. 특히 지금 양 변호사 약간 설명을 했지만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지금 약속이 계약이거든요. 인륜에 반하는 계약, 아니면 사행성을 부추기는 계약, 누굴 죽여달라고 뭐 부탁하는 계약 이런 게 정상적인 계약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특히 사람이 참 이혼 안 하고 살아가는 게 좋겠죠. 그런 마음이 그렇죠. 있는데 예. 평생 극도로 제한하면서 사는 게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예. 이런 약속은 이런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하기 때문에 이런 법적 효력은 없고요. 다만 이 남편이 지금 부정행위 같은 걸 했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해서 합의 이혼이 안 되면 예,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두 분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보다 나은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건데 선택을 하는 건데 결혼을 했는데 뭔가 행복의 추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또 이혼을 하는 건데 그건 개인의 자유권으로 인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하게 되는데. 아니 근데 각서라고 했는데요. 우리 각서 안 쓴 사람 없어요 결혼하면서. 성은선 분에 보면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검은 물이 파풀이 될 때까지 수많은 하객 앞에서 그 끝까지 잘 살겠다고 전부 각서보다 더 세요 그거. 그러네. 그거 하고도 이혼 많이 해요. 성혼 선언문 자체가 각서네요. 네, 지금 그럼요. 들어보니까. 그 생각을 못했네요 지금. 그러면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막 신랑이 네 하고 이렇게 둘이서 한 게 얘기할 것 무슨 같은데. 각서가 되고. 그러니까 위자료 예를 들어 각서 효력은 일단 없으니까 당연히 남편 유책 배우자인 남편 위자료를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각서가 효력이 없어졌기 네. 때문에 이혼도 당연히 할 수 있고 잘못했으면 당연히 위자료 내야죠. 예, 그러니까 남편은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듣고 누구한테 조언을 듣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각서가 이제 지금 보면 결혼 전에 했던 각서이기 때문에 네. 지금 거의 의미가 없는 각서인데요. 결혼 후에도 각서를 쓰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배우자 일방이 실수를 했을 때 이걸 적어라면서 모든 재산권을 포기한다고. 그렇죠. 해서. 포기한다. 절대 뭐 근데 술 각서 그거는 거의 법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나중에 혹시 이혼을 하거나 위자료 소송을 하거나 참고 자료로 쓸 수가 있어요. 예. 증거로. 그렇기 때문에 각서를 써야 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추상적으로 적는 게 필요해요. 앞으로 그런 일을 하면 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짐승이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짐승이라 해가 큰 의미는 없는 짐승은 건데 안 되지. 그 각서를 받아야 될 사람 입장에서는 이 각서의 효력보다는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예. 그 사람의 잘못을 적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받아야 될 입장에서는 언제 네가 무엇을 잘못했은 걸 정확하게 기재하고 앞으로 그렇다면 예. 이런 어떤 책임지겠다. 이거를 쓰라고 하는 게 좀 유리합니다. 박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니 이런 거네요. 뭐 술을 먹고 행패를 벌였어요. 그 다음 날 이제 잘못을 얘기하고 각서를 썼습니다. 몇 월 며칠 이렇게 술을 먹고 잘못을 했으니까 내 이 아파트에 대한 재산권은 포기하겠다. 네. 뭐 이렇게 썼다고 하면 약간의 효력이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럴 때 네. 재산권을 포기한다는 거는 효력이 얼마 아, 의미가 없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아니라 앞에 몇 날 며칠날 술 먹고 잘못을 했다. 아. 이거는 나중에 혹시 법정에 들고 가면 그때 당신이 잘못한 건 맞네. 예. 이거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오늘 뭐 저희가 설명했지만 결혼 전에 이제 결혼할 당시에 썼던 이 각서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이혼을 안 하겠다는 각서는 말도 안 되는. 이 성립 자체가 안 되는 아무 각서였고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네. 맞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또 한편으로 저는 이 남편이 그 각서를 가지고 자기는 에이, 잘못했고 바람을 폈고 사실 이혼 위기까지 온 사람인데 네. 그 각서를 들이밀고 오히려 결혼에 가장 그 위협적인 존재가 된 사람인데 그렇죠. 오히려 아내에게 이러한 각서를 내민다는 것 자체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적반하장이라 그러죠. 적반하장이네요. 적반하장. 어디서 그걸 들고 옵니까? 그게 있다 하더라도 그걸 들고 오는 게 안 되는 거고요. 또 안 될 뿐더러 법이 그런 걸 뭐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전에서는 아내가 그 얘기를 하면 몰라도 남편이 그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협의혼을 하기로 하면서 뭐 재산 분할 같은 걸 하면서 이 건물 중에 뭐 지분을 얼마를 하고 당신 적금 있는 것 중에서 통장에 있는 것 중에 돈을 얼마를 하고 이렇게 뭔가 구체적으로 법적인 행위를 할 때 있잖아요. 예. 이혼도 법률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네. 그럴 때 그거에 부수해서 쓴 약속 같은 경우에는 네. 나중에 그대로 협의혼이 진행이 된다면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딱 간단하게 정리되는 거예요. 좀 결혼 절대 안 이제 결혼이라 이혼을 절대 안 한다. 뭐 이건 각서는 효력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고 네. 원천적으로부터 성립이 되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당연히 또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합니다.